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총 7가지 다른 브랜드의 향수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나눠보고 제가 꽤 오랫동안 그래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향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제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트리오, 버버리 브릿, 시얼, 입생로랑의 몬페리, 크리스찬 디올에서 나온 디올의 미스 디올, 클로이의 러브 스토리, 에클렛 다라페주, 랑방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필로소피의 Amazing Grace. 아마 이거 보편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향수 라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크 제이콥스 트리오 패밀리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데이지, 데이지 드림, 바로 이거죠. 그리고 데이지 also fresh,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저는 데이지 드림을 선물로 받아서 꾸준히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 하나는 사계절 동안 부담 없이 좀 쭉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인의 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손이 자주 가는 향수는 아니에요. 꽃향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살짝 맛으로 치면 신맛이 나는 그런 향이 좀 톡 쏘는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여리여리하면서 은은한 그런 향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속력이 아마 최대 2시간 정도면은 거의 티가 안 나는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날아가는 향수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수병 디자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일단 이 향수병이 트리오의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 스타일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의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아마 이 하얀색 꽃 디테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꽃의 디테일과 특히나 이 뚜껑 이렇게 보시면 귀여워요. 많이 귀엽고 또 사랑을 받는 디자인인 거는 제가 많이 확인한 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뚜껑이 1950년대에 여성분들 수영 모자가 유행한 게 있어요. 플로랄 수영 모자 스타일이 있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틀 디자인이랑 흡사한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는 그 부분이 이미지에 많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모던하다는 느낌이 많이 이제 현저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트리오 라인에서는 레귤러 데이지라고 칭하는 보틀 디자인이 가장 선호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향기는 이제 확실히 꽃향기라고 또 보실 수 있는데요. 피오니 아시죠? 꽃 중에 피오니 향이 좀 강하게 가미되어 있어서 굉장히 청량감이 좀 있고, 특히나 또 이런 과일의 잎사귀 같은 그런 어떤 초록빛깔 나는 그런 색감이 좀 살짝 이제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향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영하고 좀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그런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 줄 만한 그런 청량감 넘치는 이 향기가 확실히 이제 20대 초반 분들한테 제격으로 어울리는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016년에 소개가 되면서 베컴 패밀리의 첫째 아들이죠. 브루클린 베컴이 각종 캠페인 슈팅에 참여했다라는 많이 기사가 실렸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거랑은 좀 무관하게 손이 많이 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즐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이번 제품은 입생로랑의 몬페리 2016년에 마켓에 소개가 되었고 현재 2020년까지 꾸준히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되고 있는 그 라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블랙 리본이 아이캐치한 포인트로 첫인상에 강하게 남았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일단 이 향이 은은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강한데 결코 이제 거부감이 들거나 그렇진 않고 분명한 살짝 파우더리한 느낌 있죠. 따뜻한 감을 주는 파우더리한 꽃향기가 강하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원한 느낌보다는 따뜻한 그런 강렬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계절감이 좀 더 선선하고 추울 때, 축축할 때, 그럴 때 어울리는 향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행용 롤러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 쓰고 나서도 용량이 큰 사이즈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의향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캠페인 스토리가 있는데 어둑어둑한 노을이 지고 커플이 열정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캠페인인데 비주얼과 향이 닮았다는 게 또 새삼 신기한 제품이었고요. 근데 저는 아쉬운 대로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그때 같이 동반한 제품이에요. 그때 당시가 11월 달이어서 향기가 정말 계절감과 딱 어울린다는 느낌을 잘 받고 잘 사용하고 왔어요. 다음 향수는 원래는 크리스찬 디올의 체리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향수명이 있었는데 체리는 없애고 미스 디올로 통일이 되었는데 향기 자체는 바뀐 게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하네요. 미스 디올의 향이 이제 솔직한 후기로는 청량감 사이드보다는 조금은 강력한 아까 말씀드린 입상로랭의 몽트페리랑 좀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렬하면서도 스마트한 느낌이 있는 그런 향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 캔디 향이 좀 있어요. 부드러운 캔디 향이 있는데 이제 강한 부드러운 캔디 향, 분명한 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그렇다 보니까 지속력은 좋아요. 적어도 한 4-5시간 이상은 향이 유지된다는 거, 날아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가을 겨울에는 굉장히 거의 매일 이 향을 써요. 잘 어울려요. 이 체리는 대학 졸업할 당시에 친척 중에 한 분이 향수와 함께 손편지를 같이 이제 첨부해서 선물을 전달받았는데 그 기억이 향수와 첫 인상으로 이제 함께 이제 패키지로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쓸 때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애정하는 그런 향수인데요. 디올의 50년대 향수병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부드러운 라인을 자랑하는 트래디셔널함이 보여지는 그런 향수병이죠. 점점 모던 타임으로 오면서 이렇게 향수병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특히나 이 리본은 디올의 비주얼 랜드마크로 모든 보틀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디올계에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그런 리본이라고 해서 1949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흰색 사틴 리본, 텍스처 실버 리본, 그리고 클린 실버 리본, 각종 애드 캠페인에서도 다양한 재료로 사용된 걸 보실 수 있죠. 예전에 나온 거지만 제가 기억에도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2006년의 디올 캠페인이 있어요. 그때 프렌치걸의 컨셉을 이길 수 있는 건 아직 없다는 생각이 제 의견인데요. 나탈리 포트만이 향수 전속 모델로 된 지가 벌써 수년이 되어 가는데도 전 아직까지 나탈리 포트만이 눈에 들어온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의 이미지 임팩트가 되게 컸는데요. 취향 따라 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프렌치걸의 상큼한 컨셉이 훨씬 더 이 보틀과는 좀 닮은 느낌의 임팩트 있는 이미지 메이킹이 되었고 특히나 색색의 그 파스텔톤 풍선을 들고 하늘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디오르 향수 광고를 처음 매거진에서 발견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한참을 뚫어져라 봤던 그런 기억이 아직 있어요. 다음 제품은 클로에의 러브스토리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병마다 리본이 하나씩 있네요. 제가 리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리본이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어서 되게 귀여운데요. 일단 이 향수는 압도적으로 보틀 디자인이 너무 시크하고 귀여워서 제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뭐 손잡이 같은 그런 어떤 디테일도 있어요. 악세사리 같은 것도 달려있는데 이게 사실은 손잡이가 아니라 그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광고 캠페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물쇠 그 위에 그 아치형 락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따서 디자인한 거라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자물쇠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틀 디자인이 귀엽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 보실 수 있고요. 향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미스 디올 체리 향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만에 하나 제가 이제 미스 디올을 다 쓰고 나면은 없으면 이거로 대체제로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인데요. 향기 역시 플로랄 향이 강해요. 강한 느낌의 향은 이제 청량감보다는 좀 따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렇게 쌀쌀한 그런 계절감에 고려를 하시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캠페인을 또 들여다보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이제 잡아서 스토리텔링을 했더라고요. 노을이 지는 그런 배경에서 커플이 이렇게 좋아하는 서로 이제 한눈에 반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상적이고 캠페인을 찍은 장소가 파리의 퐁데자르 다리라고 해요. 한국에는 남산타워에 이렇게 자물쇠 달아서 이렇게 커플들이 와서 기념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그 다리에서 이렇게 자물쇠를 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캠페인 스토리로 담았는데 귀여운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랑방 제품인데요. 향수인데요.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실 제품이에요. 유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보틀 디자인도 그냥 그래요. 그냥 동그랗게. 뚜껑도 굉장히 안 이뻐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버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낮은 향수지만 너무너무 향이 좋은,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청량감의 대표 주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청량감이 있는 그런 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 대비 청량감이 넘치는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로고마크에 대해서 첨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금장이 박혀 있어서 제 눈에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디자인인데요. 1924년에 최초로 이 로고마크를 내세워서 런칭이 되었다고 그런 어떤 역사가 있고요. 랑방 향수의 원초적 모토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시, 그리고 인생의 색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모토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뭐 유혹하는, 강렬한, 뭐 이렇게 러블리한, 살짝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랑방은 문학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다른 어떤 의미들을 또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된 향수인데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향수는 이 필로소피의 Amazing Grace예요. 제가 갖고 있는 패키지는 사실 이널 그레이스가 Amazing Grace는 아닌데, Amazing Grace를 제가 다 쓰고 그 컨테이너를 킵한 줄 알았는데 버렸나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종류의 필로소피 라인의 남은 향수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Amazing Grace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까먹기 전에요. 제 경험상 가장 거부감이 들었던 한 가지 향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향수예요. Unconditional Love라고 칭하는 향수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옛날 그 저희가 즐겨 먹던 그 포도맛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런 포도맛 아이스크림에, 아니면 추파춥스의 포도맛 같은 그런 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그런 향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향수는 너무 강해서 좀 멀미가 나더라고요. 언컨디셔널 러브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셨다면 정말 이 향이 본인의 어떤 취향과 맞으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드리는 거고요. 이름 자체는 언컨디셔널 러브인데 저는 언컨디셔널하게 뿌릴 수 없다는 그런 향수예요. 다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향으로 돌아가서 친구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향수를 싹 뿌렸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거 다 무슨 향수냐고 다 앞다투어서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되게 상쾌해요. 지속력 끝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릴리와 자스민 향이 가미되어 있는 향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에드 캠페인 역시 굉장히 향과 동일한 깨끗한 느낌의, 상쾌한 느낌의 그런 캠페인이에요. 확실히 이번 것도 광고만 봐서는 기존에 화려하게 찍힌 그런 비주얼들이랑은 또 거리가 어느 정도 멀죠. 컨셉 자체가 뭔가 Girl Next Door 같이 이렇게 친근감 있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브랜딩 이미지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컨셉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엘레멘트를, 비주얼적인 엘레멘트를 잘 잡은 그런 향수 라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향기 또한 강추해요.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향수에 대한 후기, 그리고 또 브랜딩에 대한 스토리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향수와 또 그에 따른 향수병에 대한 디자인,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브랜딩의 스토리텔링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화되는 것에 많이 이렇게 심취하다 보니까 향수든 향수병 디자인이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또 보시고 싶은 영상이나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향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